메타 F 그룹입니다.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 하나하나 그 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실현해 가고 있죠. 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메타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다. 자, 2030년 넘어가면 현실 세계에서의 그 활동보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활동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런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상상이 가능한 곳이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지금 학자들에게서 나눠진 구분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와 같은 거울 세계, 유튜브나 지금 유튜브 하고 줌 미팅이나 유튜브 뭐 SNS 이런 것들은 라이브 블로깅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AR 시대, 현실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가 보이는 그런 우리는 지금 AI를 실해 놓은 상태죠. 자,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했고 VR, 요건 우리가 앞으로 갈 세계인데 현실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아바타가 나의 아바타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삶을 펼치는 가상 세계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물건들 뭐 이런 상당한 물건들이 NFT화 되고 있죠. 우리 경주마도 NFT가 됐죠. 자,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을 토큰화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된 대체 불가 토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NFT가 나와 있고 이 시장 규모도 꽤 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NFT를 우리는 자, NFT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우리 경주마 또는 우리 NFT 아이템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NFT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커뮤니티들이 단합을 해서 NFT의 가격을 올리는 데든가 또는 뭐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된다든가 또는 나의 아바타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이 나이키 신발이 하나에 100만 원 가다가 500만 원 가다가 1000만 원까지 가고 그랬죠. 자, 그런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정도인데 자, 우리 메타퀘스트가 만들어가는 NFT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다. 즉 NFT 경주마가 돈을 벌어오는 NFT 경주마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NFT 경주마를 만들어냄으로써 NFT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의 경주마가 이 NFT 시장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이상, 뭐 때로는 뭐 그 이상 가치 인정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시대는 자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 그리고 이제 게임이 일상화되고 발전되는 시대죠. 자, 그런데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하면서 돈 번다. C2E, 크리에이트 언 게임을 만들면서 돈 버는 그런 시대가 왔죠. 블록체인 게임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회사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필리핀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P2의 원조격이 된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게임 있고 한국에서는 위미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리르 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우리가 여기 바로 P2E 게임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 미르4, 엑스인피니티 우리가 언제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지 지금 만들어 놓은 기획과 이런 모든 배경을 볼 때 충분히 이런 게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 시대가 왔죠. 블록체인은 기본 개념이 뭐냐?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메타버스 알아야 됩니다. NFT, P2E, 블록체인,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블록체인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탁 나오는 말, 탈중앙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기존의 세상은 중앙집중 시대, 블록체인 세상은 탈중앙 시대였다. 예시를 들어서 주자면, 은행에서 A가 B에게 송금을 한다 하면은 이 컨트롤 누가 한다? 은행이 하죠. 중간자가 있다. 그 중간자의 힘이 커지다 보면 이게 마치 권력화되기도 한다. 자, 그런 것들이 중앙 집중이다. 중간자가 반드시 있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화된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A가 B를 돈을 송금을 한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어떤 중간자의 개념이 없이 전체 참여자들이 승인을 해주는 그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노드 합의에 의해서 A가 B를 송금하는 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 세상은 공유 시스템 그리고 오픈 소스 프로그램 자체를 공개를 해버려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신용 시스템인데 이 프로그램이 공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걸 표현한다면 뭐냐?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이 블록체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확 떴죠. 자, 그러면 기존 세상은 만약에 은행으로 치면은 반드시 실명인 계정으로 보내야 되죠. 실명인 계정에서 비실명 계정으로 보내지질 못해요. 자, 그래서 실명인데, 근데 사생활 보호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블록체인은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예요. 블록체인은 비실명입니다. 실명이 없어요. 그런데 공개가 된다. 뭘로다? 암호로 공개가 된다. 그래서 공개는 됐는데 암호에서 암호로 보내니까 이게 누가 보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공개가 된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메타 S 토큰을 옆집에 옆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에 그 순간 공개가 된다. 그 공개된 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여기 트랜스겐 오아시라는 데 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블록체인 세상은 금융이나 게임 메타버스에 있었는데 계속 전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죠. 법조, 정치, 의료, 행정, 물류, 유통, 생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수를 살펴보자면 암호화폐라는데 도대체 암호가 뭐야?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암호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 보면 123, 123, 123, 123 이런 문서가 있다고 치면 요거의 대표값으로 암호가 딱 나와요. 암호가 딱 나온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해시 함수에 의해서 암호가 나오는데 해시라고 표현해 해시 암호를. 자, 그런데 숫자 하나가 틀려요. 여기 3이고 여기 2야. 다 일반적인 암호는 숫자 하나가 틀리면 이 하나 틀린 것만 암호가 좀 달라져요. 여기 8USJ면 똑같이 8USJ인데 뭐 2가 뭐 K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뭐 숫자 하나만 틀려도 암호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숫자만 삭제 하나 바꿨던가 점 하나만 찍었는데도 이 대표값인 암호가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조작이 불가능하죠. 자, 블록체인이란 뭐냐? 블록체인은 블록하고 체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블록하고 체인을 구분하는데, 자, 블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서가 있다. 그런 문서를 정리를 했어. 정리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딱 만들었어. 결제. 그래서 이걸 이제 결제를 해야 돼. 이건 이제 노드가 합의해서 이걸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형성 딱 됐어. 그러면 요거 형성된 거면 암호가 딱 떠요. 암호가 이렇게 암호가 딱 형성됐다. 다음 블록을 딱 형성돼 가지고 어떤 또 결제 시스템에서 블록이 딱 되면 될 때 전자에 있는 이 블록의 대표값이 다음 블록에 이런 똑같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블록과 블록이
이 암호에 의해서 연결된다 해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 블록이 뭐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가는데 요 숫자 하나만 여기서 점 하나만 딱 바꿨다. 누가 조작하려고 딱 바꿨다. 그러면 이 암호 자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블록과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변조 불가능화 되는 거죠. 자,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트론 블록체인 들어가서 쭉 보니까 뭐 이렇게 자, 암호로 보내요. 암호에서 암호로 공개가 다 돼 있다. 공개인데 비실명이다. 예, 비실명이다. 비실명인데 공개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그런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딱 그 해시값 누르니까 이력이 쫙 다 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받고 NFT 받고 P2E 받고 블록체인까지 봤어요. 웹3는 도대체 뭐예요? 웹3는 알아야 할 게 많죠. 웹1, 웹2, 웹3 이렇게 있대요. 자, 인터넷의 발전 과정이에요. 가상세계가 발전된 과정이죠. 자, 웹1 일방적인 시대, 웹2 쌍방 시대, 웹3 자, 여기에다가 참여자에게 가치를 주어서 뭔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웹3 시대다. 우린 지금 웹3 시대죠. 웹3 시대는 중요한 게 탈중앙화 그리고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고로 하는 회사가 뜨기 시작한다. 웹3를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웹3 시대를 선도해가는 기업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P2E 선도하고 웹3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국가 정책이 쫙 나왔습니다. 4만 명의 전문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뭐 기업 육성 뭐 220개 기업을 육성한대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를 장악하는 회사가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을 최고의 위상으로 올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세계 5위까지 올릴 수 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타이프 그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돼요.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민국이 도전한다. 거기에 우리가 선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블록체인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과 웹3 장자 철학을 이해하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냐? 이 책을 누가 썼느냐? 그렇죠. 수받으며 수억을 버시고 수십억을 보고 수백억을 버실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수억 강사님이시죠. 우리의 강사님이 이 386페이지에 걸친 이 아주 꽤그 거시적인 그런 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과 웹3 장자 철학을 읽으면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서는 뭐 깊이 좀 더 깊이도 알 수 있고 전반적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 여러분 책방에 지금 쫙 있으니까 가서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또 저녁 때 강의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강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자기 각자 영역에서 뭐 많이 계시죠. 회장 출신도 계셨고 뭐 교수님들도 많고 박사님 또 뭐 연수원 원장 출신 뭐 여러 가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죠. 그래서 다 개성 있는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스포 보자. 자, 우리의 비즈니스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자 이거죠. 거시적으로. 자,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제 자, 우리 비즈니스를 알기 위해서 한국 규모로 왔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국가 권력에서 기업 권력에서 개인 권력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또 학자들 분석을 했죠. 자, 국가 권력이 강력한 시절, 산업화 시대는 국가 권력이 강력했죠. 삼성, 대우, 현대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 2위 밑에서 2위였던 나라가 자 불과 한 5, 60년 만에 뭡니까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도전을 하고 있죠. 산업화 30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모바일 시대 30년이 흘러갔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 메타버스 시대 30년이 들어왔다. 여기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을 세계 탑 5위 안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또 도전하는 기업이 나왔으니 그 기업 이름이 뭐다? 메타F 그룹이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제표를 목표로 해서 나왔고 그 기반을 가져서 이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고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메타F 그룹의 구성도는 뭐냐? 플랫폼이다 이거 플랫폼. 그래서 메타애프로 본사는 현재는 게임을 모티로 하기 때문에 자,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뜨고 나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이 함께 하면은 본사가 한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자회사가 막 생겨났는데 메타패시스 플랫폼 그리고 메타패시스 거래소 그리고 그 외 자회사도 있죠. 자,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하나의 축은 뭐가 될까요? 회원이 돼야 되죠. 회원. 그래서 마주 회원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사업자 그룹입니다. 마주 회원을 모집하고 함께 만들어간 컨텐츠. 자, 경주마를 만들었고 메타F, 메타에스 토큰을 만들었고 RNA 강기정 잘 돌아갔고 NFT 아이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 AI, AR, VR, 홀로그램 등이 나올 그런 계획.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주 그룹이 사업자 그룹이라면 뭐가 필요하죠? 소비자 그룹이 필요하다. 자, 그들이 뭐냐? 유저 그룹.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필리핀에서 본격적인 유저 그룹 모집이 이제 연말 안에 본격화된다. 그리고 내년 1년은 이 유저 그룹 모집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0만 경주 확보는 완성이 됐고 유저 1000만 회원 달성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주는 엄청난 부의 대열에 서겠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회사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메타패시스 플랫폼, 메타F 거래소, 메타F 필리핀 글로벌, 메타아트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수익이 되고 있는 메타에이스 세계 최고의 오프라인 슬롯머신 기계까지도 만들어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플랜과 오프라인 플랜 두 가지 경주만 게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MCC 그룹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또 함께 한다. 실제 수익 창출되는 자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타F 그룹, 한국 메타F 그룹으로 이것들이 옮겨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탑 20 W게임즈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오프라인 카지노를 온라인 카지노에서 성공을 해서 한국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 오프라인에 또 더 큰 산맥이죠. 카지노가 있다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경마가 있는데 바로 이 경마는 온라인 경마는 대개 합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브랜드가 없죠. 자, 거기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경마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그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탑이 되고 그리고 국내 게임 업체 10이 아니라 탑 3 이상의 도전을 하는 기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강한철 회장이시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6년 동안 경찰 생활했던 그 경험치는 불법 게임 단속 등을 하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터득했다. 자, 그리고 야후 코리아에서 게임 인허가를 내는 그 노하우를 터득함으로써 MIT 박사 200만 원부터도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만큼 경험과 실력을 키운 상태에서 자,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1년에 1,000억 이상씩 수익을 창출해낸 그런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때 자, 보통 1,000억 벌 때 함께 하신 분들은 30억, 50억, 100억 이상씩 벌었다는 거죠. 자, 그때는 측근들이 주로 벌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 이 게임 회사를 또 만든 거죠. 자, P2E 게임 블록체인 메가드림즈를 이제 접으면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왔다가 이제 P2E 게임이 뜨는 걸 보고 이제 P2E 게임 두 번째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메타패시 플랫폼. 자, 메가드림즈에서 측근들에게 30억, 50억, 100억 그 이상을 벌어줬다면 지금 메타패스 플랫폼에서는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을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타S 토큰이다. 전자의 2023년에는 뭐죠? 투자 플레이를 진행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부의 대열에 올라섰을 만큼 자산 형성이 엄청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메타패시픽 이제 메타 S 토큰 그것은 그 또 하나의 그런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고요. 우리 강원 최장님께 혹시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영 철학 있죠.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을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도전 정신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진행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역전해서 또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다 행동 지침은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거죠. 될 때까지 한다. 상상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메타패시스 게임이란 뭐냐?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메타버스 NFT PT 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었죠. 소유권 인증된 가상의 경주마가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 펼칠 때 170개 나라의 게임 유저가 한 곳에서 경쟁하는 게임을 즐기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인데 자 이것은 시대의 요구 그 요구들을 다 수용하면서 바로 그 5가지 시장 영역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AI, 챗 GPT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을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베트남 직원들의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마치 베트남의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복지 최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고 행복도 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미 중견기업으로 올라섰죠. 베트남 우리 회장님 베트남 4차 산업 전문위원 한 명이시도 하시고 이미 2022년에 텐 골든 브레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이 회사가 자 그리고 뭐 합법 게임을 우리는 합법 게임을 하죠. 라이센스 베트남에서 라이센스, 필리핀에서 라이센스 등등을 확보했죠. 개발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인 KT, 넥슨, NC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등에서 스카우트된 블록체인의 최고 전문가들로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대 프로젝트를 이들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뭐죠? 자동차의 핵심은 뭐죠? 엔진. 자, 게임도 핵심이 뭡니까?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진을 처음에는
세계 2대 엔진, 언리얼 유니티 엔진이 있는데 유니티 엔진을 써가지고 우리 게임을 구현을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예, 세계 최고의 엔진이라도 우리 게임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 엔진, 우리 게임에 적합한 새로운 게임 엔진을 만들어냈다. 메타페시스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게임이 뜨게 되면 우리와 같은 고기능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언리얼 유니티가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엔진을 활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엔진만 해도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단한 겁니다. 자, 엔진을 만든 우리 개발자들, 우리 박수 한번, 엄지척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타에프 그룹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메타에프 그룹이 움직이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타에프 그룹이 움직이면 역사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를 과연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가 이거죠. Why? 왜 역사를 만들 수 있냐? 세상에 5 why 왜를 5번 하면 지구상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why 왜 역사가 된다는 거야? 모르다 이런 거죠. 자, 네 가지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쓰고 있거나 앞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뭡니까? 경만 새 역사를 쓴다. 경마란 단순하게 보면 뭡니까?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짜릿한 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카지노보단 더 짜릿한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00년 동안 유행이 꺾이지 않고 왔다. 오프라인 경마. 그리고 온라인 경마도 성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경마는 뭐다? 경마는 단순해요. 뭐만 있다? 뭐만 있어? 배팅밖에 없어. 배팅.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말이 뛰는 것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데 말과 기수가 열심히 뛰는 것 때문에 스포츠를 인정해 주는데 온라인 경마는 거기에는 배팅밖에 없어요. 말이 어떤 소유권 인정된 그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이 안 됐다. 법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마를 새롭게 바꿨어 우리가. 배팅만 있는 경마가 아닌 온라인 경마죠. 온라인 경마에 색색을 쓰는 거예요. 배팅만 있는 경마가 아닌 살아있는 말과 똑같은 NFT 경마가 뛰는 그런 경마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어, 새로운 경마로 바꿨. 그래서 합법 게임을 만들었다. 합법 게임을 만들어낸 것은 만약 이 배팅만 있다면 합법 게임이 안 돼요. 뭐가 있다? 두 번째 세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게임의 세역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 게임이란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이지 같은 그런 회사 게임들이 있는데 자, 볼까요? 이거 없애볼까요? 자, 고전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오면서 P2E 게임 막 성행하죠. 그런데 이 모든 메타버스 게임은 거의 대부분이 게임 속의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 속의 게임이다. 참여자 수익 창출 막 주긴 하지만 게임 속의 게임 유행을 탄다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면 꺾여버려 버려. 그러다 보니까 게임 1년 지나면 그냥 꺾여. 또 다른 게임이 오고 막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포트리스니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유행을 넘어선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섰는데 새로 만든 게임들은 유행을 타더라. 그 게임 속의 게임이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 게임인데 뭐죠? 게임 속의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의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 만든 2세대 블록체인 게임이 나왔다. 뭡니까? 메타패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마만 경마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거긴 뭐만 있어요? 배팅만 있어. 배팅만 있으면 사행성으로 취급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배팅이라는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또 다른 강력한 게 뭡니까? 바로 메타버스 게임은 핵심이 뭐예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우리는 아이템까지 만들어냈다. 왜?
말을 NFT 살아있는 경주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이템이 도입됐다. 이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라이센스는. 자, 그래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뭔가 미션을 갖고 그거 성취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만들어내야 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새 역사를 앞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마의 새 역사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는 이미 그 만들어 갖고 구조를 다 만들었고 이제 완성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올 내년에 이미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마 후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기반은 닦아놨어.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하면 오프라인의 그런 사업 영역, 1차 산업, 농축산업, 2차 산업, 제조업, 뭐 대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금융게임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플랫폼 비즈니스, 자, 이거 플랫폼, 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면 메타버스에서 이 모든 산업을 메타버스로 산업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 선두에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산업부터 시작했고 아이템이 나오면 2차 산업이 될 것이고 게임이 성행하면 3차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토큰들이 성행하면 4차 산업 그리고 우리의 조직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화폐 제도를 만들어내서 여기다 퀴브카드가 장착됐다. 기념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의 무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역사입니다. 암호화폐 세역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는 완성 구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 것에 우리는 네 가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메타버스 NFT 표준을 만들고 있죠. NFT 경주마가 아마 NFT를 선도해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F 거래소, 자, 융복합 구조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드디어 탄생을 한 겁니다. 다른 거래소는 거래소 달랑 하나죠. 우리는 여기에 메타버스, 게임, P2E, NFT 뭐 등등의 것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 메타F 거래소를 만들었다. 2년 후, 3년 후에는 바이낸스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대형 거래소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생태계가 부족한 뭐 화폐 암호화폐 시스템에 자, 비자 카드사를 만든 크립토 카드를 우리가 발행했다. 우리가 발행해서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공급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주식형 지분 토큰 STO 토큰을 메타에스 토큰에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메타에스 토큰이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게임이 떠서 배당이 커지면 세계적인 토큰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시대주택, 즉 10년 프로젝트를 우리는 진행합니다. 지금은 3년 개척 시대 끝났고 성장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 고속 성장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면 상당한 성공자들이 탄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결시제 시대, 그 다음에 완정 시대로 가면서 10년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제도약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률 약 한 30%다. 10년 프로젝트 개발에 한 30% 됐다.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결실의 시대부터는 이제 메타버스가 뜨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메타버스 성공 클럽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화 자 이런 것이 아마도 후년부터는 본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성공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 우리가 허리띠를 조아매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달려왔지만 자 이제
요때부터 본격적인 성공자 클럽이 나오면서 성공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몇 명, 100명 아닙니다. 1000명 아닙니다.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노하우는 뭐냐? 성공의 노하우. 파생상품, 파생금융을 만드는 거다. 게임 하나 성공시키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말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아이템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아이템이 나오면서 파생상품, 파생금융 일상의 활동을 아이템화해서 경제 활동을 최대로 높이는 거 융복합 구조 시스템을 완성해냈다는 거. 이것이 단순한 경마 게임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이 열광하면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이프 그룹 4단계 성장 예정인데 1년 차에서 게임 개발 완성했고 2년 차에 회원들이 정의화됐고 3년 차에 자금력이 완전히 확보됐고 이제 4년 차부터 유저 형성 들어갔죠. 자,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세계 최고의 게임에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3년 동안 만들어 온 결과 1조 생태계 그런데 이제 1조가 아니라 베타 S 토큰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뭐죠? 80조까지 갔네. 현실화가 되면 자, 그런데 내년 연말쯤 되면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년 연말에는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80조, 100조 이상 가지 않을까? 9년 가면 300조, 500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면서도 부채가 제로라는 거죠. 경기장 잘 들어왔고 마주현이 35명 됐고 80개 나라가 우리 본사를 방문했는데 부채가 제로예요. 부채가 제로. 자, 주말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 놓고 사업을 펼쳐도 되는 그런 회사에 우리는 온 거다. 그 일을 하는 거다. 우리 회사는 이미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대기업 수준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슨 회사로 가야 됩니까? 초인류 기업으로 가자 이거죠. 초인류 기업으로. 예. 자, 그래서 초인류 기업의 기반답게 세계 최초 최고의 게임 이상을 만들어냈죠. 합법적 라이센스 확보했고 아까 말한 게임 엔진 개발됐고 크립토카드까지 장착됐고 메타패스 거래소 잘 운영되고 있고 NFT 경주화 만들어냈고 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회원이 지분 참여하는 그런 회원이 주인 되는 회사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원이 하나를 묻히기 시작해서 똑같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감동을 받으면서 같은 전략을 짜고 나가는 그런 우리는 뭡니까?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해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17일 몇 명? 3천 명 더 K에텔에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2년 후 말 한 마리 판매해서 더 K 호텔 우리가 300억 인수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죠. 자, 이제 내년 후년쯤 되면 덕혜호텔 우리가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곳 우리의 말을 팔아서 인수하는 날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완탑을 찍었죠. 예, 4만 명. 이 열기 성황리에 맞췄죠. 자, 이 열기 다 받았죠. 자, 그랬던 기억. 자, 이제 그 역사는 계속되죠. 꼭 나가야 되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소영수 월드 지사장이 총괄 대표로 지금 불철주야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지금 부문을 조성하고 있죠. 자, 이제 크립토 카드 나왔고 뭐 이제 동영상도 계속 홍보하고 있죠. 자, 외부에 있는 모든 USDT 이 크립토 안에 담아가지고 쓸 수 있죠. 거래소에 있는 거
뭐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것들 있으면 지갑에 있는 거 담을 수 있고 또 우리 사이트에 있는 USB 이제 앞으로 이 MCG 카드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쓰는데도 용도가 무한대로 합니다. 고급 클럽에서 아마 이 MC 카드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고급 클럽 보통 뭐 하루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막 써야 되는 그런 클럽에서는 반드시 MC 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드를 거의 못 쓰죠. 왜? 그러면 카드를 쓰게 되면 어디서 저기 금강원에서 전화가 온대요. 저는 아직까지 금강원에서 전화를 받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MC 카드를 만들어서 여전히 금강원에 전화 안 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연동 시스템, 암호화폐 뭐 이런 실무적인 것들 익숙하게 익혀지기 바라고. 자, 이렇게 MC 카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죠. 각 쉐어홀더별로 이렇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활성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거기에 힘을 보태는 바로 이 비바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와 함께했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게임이 최고의 게임, 엑시 인피니티 지금 보니까 게임이 지고 있어.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는 뭐다? 지는 해. 그런데 보니까 뜨는 해가 있어. 보니까 메타 그룹이 그래서 비바 엔터테인먼트 찾아왔고 거기에는 400명의 인플루언서가 있대. 이들이 우리 걸 활동하기 시작하면 엑시가 떴던 거 그 이상으로 뜰 수 있다. 그런데 엑시는 1년 동안 떴고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이제 뜨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까요? 이건 뭔가요? 자, 그동안에 게임 있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메타F 그룹의 발전사 역사는 흐른다. 게임 개발, 암호화폐, 마케팅 요 세 가지 정도로 뭐 만들어 봤네요. 2022년부터 게임 개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NFT 경주마는 언제부터 NFT 경주마 2022년부터 우리가 경주마 교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 P2P 거래가 이루어졌고 100만 마리를 달성해서 2024년 작년에 완성을 했죠. 자, 그리고 경기장 가동은 1년 동안 경기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서 작년 아니죠. 2023년 1월 21일 날 드디어 경기장이 오픈됐습니다. 감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장 오픈했고 그리고 경기장이 지금 38만 회 운영 중이죠. 자, 게임의 핵심은 경기장 돌아가고 경주만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배팅이죠, 배팅. 자, 배팅은 경기장 오픈과 더불어 배팅은 진행됐는데 오픈하고 한 3일 동안 진짜 선수들이 들어가지고 배팅 하더라고요. 나가서 막 말이 막 50만 원도 벌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살짝 접어들면서 소강 상태.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이 지사장 이벤트를 해가지고 배팅 한 번 또 이벤트를 했었고 작년에부터서 올 초까지 회사에서 또 이벤트를 해가지고 또 이벤트도 또 해보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 차단하면서 IP 차단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유저들이 들어오는 필리핀 베팅 유저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팅이 이제부터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년 9개월 동안 만들어 온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암호화폐 세상을 뛰어들고 암호화폐 새 역사를 또 쓴다고 했죠. 자, 암호화폐 새 역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거래소를 오픈했죠. 2024년 1월 21일. 자,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어, 예. 메타 F 토큰 2022년 7월 달에 엘뱅크 XT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메타 S 토큰은 작년 3월부터 판매되고 8월부터 배당이 나와서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배당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 카드까지 만들어냈어요. 암호화폐를 위해서 크립토 카드까지 만들어냈다. 자, 그것은 이미 작년에 만들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여기 틀렸나? 야, 이게 25년이네요. 여기 이제, 좀 틀렸네. 25년 막 쓰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금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크립토 카드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자,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크립토 카드를 갖고 우리가 써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크립토 카드. 그래서, 자, 암호화폐, 이렇게, 이런 구조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익은 어땠을까? 자,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못 벌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수익 구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들으면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어떤 분은 돈을 못 벌었다 이거 막 이러는데, 못 벌었다는 분은 뭐고, 벌었다는 분은 뭐고, 뭔가 이거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자, 마케팅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케팅은 추천 보너스, 직급 보너스를 잊은 직급 마케팅을 진행한다. 요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게임 마케팅에서 나온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 자,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판매한다. 그럼 뭐 영업사원 있죠? 영업사원은 뭐야? 자기가 만난 소비자들, 우리를 지금 일대라고 친다고 할까요? 소비자들 소개했을 때 받는 영업 보너스. 그게 우린 추천 보너스예요. 자, 그리고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오면 그 밑에 관리자가 있겠죠.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직급,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이런 직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임업격인 뭐 쉐어홀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자동차 영업 또는 게임 영업 같은 그런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줄만 잘 서면 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사내에는 얼마나 펼치냐 이거야. 자, 그런데 게임 회사다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돈을 쓰지 않는다는 특징. 게임 회사는 뭐예요? 돈을 안 써. 돈을 안 써. 자체 머니를 써.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022년에는 메타가스라는 자체 머니를 썼어. 환전이 될 때는 곧바로 돈이 됐고, 환전이 좀 안 될 때는 곧바로 돈이 안 되는데, 이때는 환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실제로 많이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사연에 의해서 메타캐시로 다 바꿨어. 자, 그래서 게임 머니 쓰는 거야. 메타가스를 써, 메타캐시. 자, 그리고 이번에 암호화폐를 할 수 있는 USDT로 또 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현찰을 안 써요. 추천 직급 수당 엄청 받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 머니로 받다 보니 환전을 빨리 하신 분들은 돈이 엄청 됐을 것이고 한 달에 5억, 어떤 분은 80억까지 됐다 이게. 예. 그런데 환전이 제대로 안 된 분, 환전이 빨리 되는 분은 뭐예요? 산하회원이 많이 계신 분들 환전이 칙박칙박 됐죠. 왜? 산하회원들은 돈을 들고 산하회원이 별로 없는 분들은 환전이 제대로 안 됐어. 자, 그래서 산하회원이 있던 분들은 당동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추천 직급 마케팅과는 별개로, 별개는 아닌데,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안 하고, 지사장 체제로 해서, 지사장이 관리하는 체제, 투자 플랜이 진행됐죠? 투자 플랜. 딱 1년 진행됩니다. 이때 엄청난 부를 창출했어요. 하는 분들이 투자 플랜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회사는 이거 팍 퍼졌어. 근데 이게 몰라. 이때 돈을 엄청 벌으신 분도 이게 지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그걸 모르네. 자, 투자 플랜 1년 동안.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에스토콘 구매. 자, 이 에스토콘 구매를 통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추천 보너스 15%, 직급자 또 뭐 5%, 뭐 등등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죠. 에스토콘 구매, 판매 뭐 이런 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요 마케팅하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인이 현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구매가 되기 시작하면 기수가 장착되는 순간부터 이게 이 추천 직급 마케팅에서 엄청난 폭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살펴볼게요. 돈을 지금 투자 플랜을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요걸 뭐, 요거다 나는 넘어갈게요. 자, 투자 플랜을 진행했을 때 말로 하죠.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 플랜에 집어넣었다. 담보를 받았어요. 담보. 메타이프 토큰 담보 받았고 1,000만 원 집어넣어가지고 한 1년 지났다. 7%씩 받았죠. 자, 그러면 84% 받았다. 그럼 이미 원금 1,000만 원 중에서 840만 원은 이미 회수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담보를 받은 에베타이프가 1,000만 원어치 담보를 받았는데 자, 걔를 스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얘가 6배, 7배 올라갔어요. 자, 그 F 토큰 때문에 담보 때문에 약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버린 거예요. 그 담보는 1,000만 원어치 담보는 가져갔고 나머지 한 6천만 원인 정도가 USDT로 지금 남아있다. 자, 그런데 그 원금은 그대로 살아서 뭡니까? 원금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S토큰을 전환했을 때 1,000만 원어치 S토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S토큰이 이미 올라갔죠? 3배 올라서 한 3천만 원어치 S토큰을 가지고 있어. 그것의 가치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그것의 가치가 이미 한 50억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50억, 100억? 자, 단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가상 자산이 지금 50억 이상 된 그런 상황이 바로 투자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원금은 다 회수됐어. 왜? 메타 S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계속 배당을 지금 또 받고 있잖아요. 원금은 거의 이미 다 회수가 됐어. 그런데 그분들이 에, 그걸 모르는 분도 있어. 아직 얼마나 지금 부자가 된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 그것도 한 연말쯤 되면은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돈을 못 버는 이러면은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메타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사가 되면 지금 필리핀에서 자, 이것들이 성사가 되면 본격적인 수익은 이제부터 폭발적이다. 진짜 수익은 이제부터다. 자, 결제 시스템 장착되고 홍보 활동 지금 하고 있어요. 결제 시스템이 요게 이제 9월이나 10월 장착되겠죠. 그러면 박람 경기장 또는 게임 사이트, 필리핀 가맹점, 채널방 등에 있는 회원들이 이제 본격적인 유저 모집이 진행된다. 라고 치면 이벤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배팅 유저 모집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배팅이 활성화될 것이고 배팅이 활성화되면 경주만 출전 수익이 올라가겠죠. 예. 한 번 나가서 1등 했을 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오는 시간이 곧 옵니다. 연말 안에 100만 원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이 필리핀이 뻥 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주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있죠.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등에서 1,000만 원 됐다. 그 가격, 그 경주마 가격 얼마가 될 거예요? 5억, 10억 넘어가겠죠. 자, 이런 정도가 되면 뭐가 활성화된다? 아이템이 활성화된다. 아이템이 활성화되면 뭐가 된다? 메타에서 배당이 올라가죠. 배당이 오르면 가격이 지금 이미 상승되는데 가치가 그대로 인정돼서 그대로 거래소에서 상승된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다. 이때 조직을 많이 확보했던 분들은 어떤 수익이 올라오느냐? 아이템이 활성화되니까 뭐가 되죠? 아이템 보너스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처럼 뭐가 되죠? 조직의 대이동이 있다. 하루에 아이템 보너스는 어느 정도 올랐냐? 내 밑에 사나우연 100명 정도 있다. 최소한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아이템 보너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금액이 점점 올라가요. 그럼 하루에 날 500만 원, 날 1,000만 원이 나가 다수가 나오다가 하루에 5천만 원, 1억짜리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템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조직이 이동되겠죠? 조직이 이동되면 무엇이 터집니까? 황금 우물이 터진다. 자, 황금을 터지는 거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황금을 우리 모두가 이제 연말 안에는 황금 우물을 터뜨리고 모두가 부에 되시고 내년에는 매일매일 황금우물이 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